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테슬라의 이제 광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그 네바다에 있는 이제 마이닝 사업에 좀 뛰어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아예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도 밝혔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부족한 거죠. 물론 싼 배터리입니다. 비싼 배터리면은 사지 않겠죠. 싼 배터리가 부족한데,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들만 믿고 지금 가기에는 너무 수량이, 그러니까 공급량이 그렇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뛰어든다는 건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도 이게 쉽지 않다 보니, 참 진짜 테슬라라는 기업이 참 대단한 게, 이젠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에다 광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광물들을 지금 다 수집하려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배터리의 원래 가격이 70%가 로어 머티리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밑바닥부터 다 모든 거를 수직 계열화해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엑셀 파일로 계산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나. 지금 모델 3랑 모델 Y는 대략 80kWh의 이제 배터리 팩을 갖습니다. 물론 75kWh 정도만 이제 쓸 수 있지만 버퍼로 80kWh를 넣어놨습니다. 롱 레인지에 한해서요. 근데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 이제 50kWh도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모델 Y는 짧은 거리는 아예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롱 레인지만 판다고 그랬고, 그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하면은 대당 그냥 평균적으로 70kWh라고 잡고, 요번 분기에만 8만 대를 팔았습니다. X와 X는 좀 감소했죠. 이제 10,000대 정도 대략 근사를 했습니다. X랑 S는 대당 한 100kWh니까 이거 다 더 곱하고 다 더하니까 대략 한 분기에만 차에만 쓴 게 6.6GWh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한 분기에.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솔라셀을 위해서 파워홀도 지금 열심히 팔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수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못해도 거의 생산량을 먹어치운 셀이 한 7GWh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싸움도 나는데요. 여전히 파나소닉과 관계가 그렇게 항상 좋은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최근에 테슬라 임원진들이나 이제 핵심 연구원들 뭐 이런 분들 상대로 이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져 나옵니다. 하루에 1300만 개의 배터리 셀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팩토리 이제 이제 네바다에 있는, 하루에요. 단 하루에 1300만 개.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냐면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가팩토리 1에서 생산되는 셀은 2170의 이제 모델 3랑 모델 Y에 들어가는 셀만 생산합니다. 모델 S랑 X 전량 일제입니다. 일제. 이제 일본에서 가져와서, 그치만 기가팩토리 1에서 팩이랑 모든 그런 쿨링 시스템은 다 미국에서 최종 작업을 합니다. 돌아와서 하루에 1300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게 80GWh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놀랬죠. 벌써.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예측치가 30에서 35GWh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셀은 생산해야지 대략적으로 차를 30-40만 대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거를 이제 벌써 이만큼 늘렸구나라고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파나소닉이 틀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 생산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티격태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전히 파나소닉한테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도 슬쩍 자기가 원하는 양을, 지금 당장 원하는 양을 흘린 걸 수도 있고요. 이제 파나소닉은 현실적으로 답을 한 거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올해 안에 54GWh 정도를 생산하는 건데, 그러면 하루에 그게 800만 개의 셀을 생산하는 거랍니다.
야, 저 800만 개 셀 중에 단 하루입니다. 저기 한 달 생산하는 분도 아닌데, 저기 안에 결함 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셀 하나 없이 저거를 차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테슬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차는 QC를 안 할지언정 배터리는 QC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드가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셀들은 다 빼겠죠.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배터리 생산량을 계속 종용하는 이유가 이번 Q2 딜리버리를 보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딜리버리 양도 다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서의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빨간색이죠. 다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인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여기 딱 하나 파란색인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는 그러니까 혼자 지금 판매량이 늘었지 토요타 역시도 20% 이상의 이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줄었는데 테슬라 혼자 지금 열심히 증가하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테슬라는 배터리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만들면 잘 팔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차를 못 만드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차는 텐트 치고 QC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차 만드는 건 아마 일도 아닐 겁니다. 이제 배터리가 모자라는 거겠죠. 이렇듯 이제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급한 테슬라가 결국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마이닝 사업에 뛰어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인을 이제 광산을 가동시키려면 알고 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들, 정부의 허가들, 그런 반발, 환경 문제로 인한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광산을 가동시키는데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 짓는 데는 정말 귀신인 것 같습니다. 전혀 미국 회사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초고속으로 지금 공장도 짓고 테라팩토리도 짓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얼마 전엔 텍사스 어스틴에서 지금 세미 트럭도 만들고 사이버 트럭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 Y도 증산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배터리를 지금 마음이 다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가 광산 사업을 해가지고는 수급이 안 되겠다 싶으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야겠죠. 그걸 자기가 얻어야 되니까 아예 지금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광산을 그냥 사버려서 광산을 갖고 지금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회사를 사버려서 그냥 수급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나오는 게 리튬 아메리카라는 회사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지금 네바다에 여러 광산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다 광산에 목을 매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이 퀄리티 리튬이 지금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얻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광산에서 얻는 방법과 브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염전이죠. 소금같이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거기서 리튬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얻는 거는 리튬 카보네이트인데 그거는 화학 반응을 한 번 더 거쳐야지 배터리를 쓰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근데 광산에서 캐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는 바로 손쉽게 이 배터리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요. 이 배터리 회사들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제 안타깝게 그거는 지금 다 공급이 딸려가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서 이렇게까지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광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리튬 아메리카가 이제 테슬라가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서 아마 구독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섣불리 또 저도 확답을 드리기가 되게 이 상황은 되게 어려운 게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테슬라가 모든 걸 리딩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메이저 업체도 이렇게 광산에 막 본격적으로 손발을 이렇게 뻗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요 리튬 마이닝하는 요 마켓 자체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더라고요. 좀 아직은 디벨로핑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시면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 가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더 경제성이 높은 이 LFP 인산철에 테슬라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기사도 실제로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광물들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광물들로 유지되는 LFP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테슬라는 뭐 지금 찬밥 더운발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NCA를 쓰니까요. 지금 니켈도 가격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을 지금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큰 그 니켈 공급처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테슬라는 엄청나게 광물을 빨아 쓰는 회사입니다. 정말 이 시장에 정말 큰 손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그전에는 코발트가 문제였는데 지금 기술 개발로 코발트를 거의 안 쓰는 쪽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과 30년 대비 디맨드는 한 코발트는 한 3배 뛰는데, 여기 니켈 보시면 그냥 기술의 그 반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하이니켈로 가거든요. 코발트를 적게 넣으면 대신 니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니켈은 벌써 14배가 뛸 것 같다라는, 지금 안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니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니켈 수급도 안정화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광물의 다방면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으로 인해서 인산철도 수요가 많이 이제 뛸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여기 USGS라고 미국에서 이런 광물들을 다 조사하는 Geographically 조사를 해놓는 이제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포스페이트나 망간 같은 물질들은 뭐 아주 풍부하다고 이미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이제 계속 보신 분이라면 제가 이제 메이저 업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메이저 업체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이게 회의적인 이유가, 이제 계획만 봐도 실제로 그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많이 엎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만 봐도 좀 생산량이라든지, 지금 테슬라도 이렇게 배터리 수급 때문에 힘든데 기존 회사들은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받을 텐데 과연 시장에 나왔을 때 많이 만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배터리 어디서 구해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대해서 배터리 수급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최근에 또 구독자님께서 현대차도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현대차도 알아봤는데, 이건 아직 컨셉합니다. 그래서 마치 곧 나올 것 같지만 아직은 컨셉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좀 발표했는데 딱히 그렇게 이목을 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8kWh, 73kWh 이 정도. 그러니까 다른 이미 GM, 포드가 제시하는 전기차들, 혹은 이제 포드의 마기 같은 SUV 같은 배터리 용량이 뭐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역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현대를 굳이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내연기관들과 스탠스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N2를 생산하는 지금 이 기사상으로는 뭐 2022년까지 74,000대에서 뭐 89,000대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죠. 이거는 지금 테슬라가 한 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판 양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겟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살짝 언급되어 있는데 아직 배터리 서플라이가 언노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이제 뭐 하겠다, 아니면 발표를 하겠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배터리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면밀하게, 옆에 테슬라는 지금 밑바닥 광산까지 가가지고 원재료도 긁어 오려고 하는데, 요런 플랜까지 좀 더 확실히 수급돼야지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